30년 교사 생활을 마친 62세 김 선생님은 퇴직하는 날 교무실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는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 여행을 위해 퇴직금 일부로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교단에서의 삶이 끝나자마자 떠난 자유. 매일 같은 시각에 울리던 종소리가 멈추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SNS엔 제2의 인생 시작, 은퇴자의 로망 같은 문장이 올라왔고 수십 명의 제자들이 선생님 멋져요 라며 응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그는 캠핑카를 팔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게 지내며 시간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믿었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처음엔 강원도로, 전라도로,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주유비, 캠핑장 이용료, 간단한 식사 비용까지 합치면 하루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의 퇴직금 일부를 쪼개 썼지만 생활비로도 빠듯한 형편의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고 말합니다. 퇴직 전엔 매일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학생들과 웃고 떠드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안에서의 점심은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자연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작은 차 안의 어둠이 깊게 스며들며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자유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을 그만두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행복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의미에서 옵니다. 김 선생님은 캠핑 중 여러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아내와 함께, 어떤 이는 혼자 전국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이 처음엔 좋았는데 목적이 없으니 금세 허무하더라고요. 목적 없는 자유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공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기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자유가 혼란을 부릅니다. 특히 교사나 공무원처럼 조직 안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들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정체성의 공백을 겪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은퇴 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건 3번째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북의 한 캠핑장에서 만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그들은 김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집을 팔고 이걸로 떠났는데 이제 그게 실수였다는 걸 알아요. 여행은 행복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캠핑카를 처분하고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짜 잃어버린 것이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마을의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의 벌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다시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행 비용의 현실화입니다. 대부분 은퇴자들은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1.5배 이상이 듭니다. 둘째, 관계 유지의 노력입니다.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 봉사, 지역활동 등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의 지속입니다. 완전한 휴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동네 도서관을 가고 오후엔 아이들과 글을 쓰고 주말엔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말은 은퇴자들의 새로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자유는 결국 방향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 이막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의 진짜 충격은 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한때는 캠핑카로 떠났다가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온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그 작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진짜 자유는 떠남이 아니라 머물 곳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30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62세에 캠핑카를 몰고 떠난 김 선생님은 퇴직 첫날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종소리도, 수십 명의 학생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도, 학부모의 시선도 이제는 없었다. 남은 건 시간과 자유였다. 그동안 은퇴하면 여행이나 다니며 여유를 즐기리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교직 생활 내내 미래의 보상처럼 그려왔던 그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로 캠핑카를 사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계획했다.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다. 처음 한 달은 행복했다. 봄의 남해안은 따뜻했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달라진 풍경이 있었다. 사람들은 교사 은퇴하고 캠핑카 여행이라니 정말 부럽다며 감탄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옳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2달째 그 자유는 서서히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매일 이동하며 새로운 곳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피곤했고 식비와 유류비, 캠핑장 이용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하루 평균 7만 원. 한 달이면 국민연금 전액이 사라졌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지 하던 마음이 세 번째 달엔 언제까지 이렇게 써야 하나로 바뀌었다. 여행은 즐거움이었지만 동시에 지출이었고 그 지출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돈보다 더 빨리 찾아온 건 고립감이었다. 퇴직 전에는 매일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고 학생들과 웃으며 대화했다. 하지만 캠핑카 안에서의 하루는 고요했다. 아내는 처음엔 좋다고 했지만 곧 지루함을 호소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 침묵이 길어졌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그때서야 김 선생님은 깨달았다. 자유란 함께 나눌 이가 있을 때만 달콤한 것이라는 걸. 사회 속에서의 자신은 늘 선생님으로 존재했지만 캠핑카 안의 자신은 아무 이름도 없는 노년의 남자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끝났고 그는 세상에서 천천히 잊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라고 말한다. 김 선생님에게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였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며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역할이 사라지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여행은 그 공허함을 잠시 가려줄 뿐이었다. 어느 날 경북의 한 산자락 캠핑장에서 70대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집을 팔고 3년째 여행 중이었다. 부부는 김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행은 행복한 도피지만 결국 돌아올 곳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떠나는 건 쉽지만 머무는 곳이 없는 건 힘듭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있을지를 김 선생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떠남은 준비했지만 돌아옴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캠핑카를 팔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낯선 불안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시간은 많았지만 의미가 없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였다. 그래서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글을 잘 쓰는 자신을 살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 글쓰기를 가르쳤다. 처음엔 무료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다음 주에도 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는 다시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는 말했다. 은퇴 후 내가 진짜 그리웠던 건 돈도 직함도 아니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말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마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할 때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를 꿈꾸지만 막상 쉼이 찾아오면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의미의 결핍 때문이다. 은퇴 후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지출의 구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은퇴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곧 삶의 안정과 직결된다. 김 선생님도 여행 대신 집 근처 생활로 바꾸자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불안도 줄었다. 둘째, 관계의 재설계다. 직장 관계가 사라지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무너진다. 그 공백을 채우려면 새로운 모임, 지역활동, 취미를 통한 연결이 필요하다. 셋째, 의미의 회복이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삶이 다시 움직인다. 그것이 봉사든 글쓰기든 가르침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이다. 은퇴 후의 자유는 준비되지 않으면 고독이 되고 계획되지 않으면 불안이 된다. 김 선생님은 말한다. 캠핑카 여행은 내 인생의 방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나는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거였죠. 지금 그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동네 글쓰기 수업을 하며 주말에는 작은 등산 모임에 나간다. 여행은 여전히 한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는 여행이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인생 이막의 진짜 평온이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은퇴 여행, 자유, 낭만이라는 환상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고 오늘 하루를 쓸모 있게 보낼 이유가 있을 때 찾아온다. 자유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힘이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은퇴자의 방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현실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이다. 떠나야 할 이유보다 머물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조건이다. 결국 행복은 큰 변화나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김 선생님의 캠핑카 여정을 통해 배운다. 진짜 자유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곳을 만드는 것이다.